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AI와 BAI 종목군의 순환 시소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범 AI 진영은 하락이 나타났고 그 외 진영, 특히나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을 보여줬죠. 오늘 새벽 뉴욕장도 거의 유사한 패턴의 흐름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경기 관련한 종목 혹은 금리 인하에 반응하는 섹터가 눈에 띄게 강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추가적으로 헬스케어를 비롯한 색다른 진영의 순환매가 조금 더 강조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뉴욕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살펴보고 국내 전략 이어갑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AI에서 BAI 주로의 자금 로테이션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 자체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 지수가 0.7% 가까운 강세였습니다. 오늘 사상 처음으로 48,000포인트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0.3% 소폭 쉬어가면서 23,400포인트대 초반까지 밀려났죠. 지금 시장의 재료 자체들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일단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에 하원에서의 최종 표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된다면 대통령의 서명 이후 셧다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현지 시간 7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9시부터 속보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시장 일각에서 지속되고 있는 AI 밸류에이션 우려감이 시장의 상단을 캐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그 백악관 측에서 한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10월 CPI 그리고 고용보고서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데이터 집계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10월에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12월에 통화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연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관련해서 오늘 나왔던 발언들을 보시면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라파엘 보스틱은 매파적인 발언을 좀 내놨습니다. 고용보다는 물가 위험이 지금은 더 큰 시점이기 때문에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확실하게 다가간다는 시그널이 보일 때까지는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다만 라파엘 보스틱 총재의 경우에는 임기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파월 의장과 함께 연준에서 물러나게 될 인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연준 안에서의 인플루언스가 더 커지게 될 인사들의 발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케빈 헤셋 백악관 경제위원장이죠. 금리 0.5%포인트 인하가 더 타당하다라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전부 다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는 8bp가량 급락하면서 4.06%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금 가격의 강세 역시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그로 인해서 시장 일각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2%대 급등하면서 4,200달러 선을 재차 돌파해 나가는 움직임들 보여집니다. 정규장에서의 종목 흐름들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앞서 지금 AI 버블에 대한 어떤 공포감에 휩싸여서 시장을 떠날 것인가, 주식을 매도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의 CNBC 인터뷰가 간밤 진행이 됐었고요. 보시면 1990년대 후반에는 기술주 버블이 다가오는 걸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버블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닷컴 버블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금 기술주들이 드리고 있는 AI로의 막대한 투자 지출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AI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투자가 실제 페이오프로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닝 시즌을 돌이켜보니까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4%나 증가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6.5%보다 무려 2배나 더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있느냐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실적주도 멜트업 장세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멜트업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7,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은 여전히 강세장이 진행 중이다라는 테이크어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시세가 어땠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일단 가장 돋보였던 주인공은 간밤 AMD였습니다. 어제였죠.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었고 여기에서 견조한 가이던스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앞으로 3에서 5년간 데이터 센터 매출이 60%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죠. 리사수 CEO의 발언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컴퓨팅 부족이 AI의 확산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이 컴퓨팅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막대한 캐펙스를 정당화시키는 발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AI 버블 우려를 일부분 일축시켰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투자자의 날 행사 이후로 멜리우스 측에서는 스트릿 하이 수준입니다. 목표가를 $380까지 높여잡기도 했고요. 주가는 9%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반도체주들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나 간밤 엔스로픽, 클로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죠. 이 뉴욕과 그 텍사스 주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73조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이에 따라서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전체적으로 1% 안팎의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1.4%대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끝마쳤다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도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아갔습니다. 이 웰스파고에 따르면 4대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전년 동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대비했을 때 2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요 시장이라 하면 북미와 유럽, 한국, 일본 등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사실 전기차 인센티브가 종료되면서 미국 안에서는 10월부터 판매량이 꺾일 거야. 이 부분 누구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량이 함께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목표가는 $120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밖에 2차 전지 및 리튬 관련주들의 시세는 양호했다는 점도 함께 체킹을 해드리고요. 완성차 관련주들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전기차 혹은 자동차 기업들이 EV보다는 내연차에 집중할 거다라는 업계 전반의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WTI 유가가 4% 급락했다라는 점까지 투심을 밀어올리면서 GM과 포드가 1% 안팎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은 로보택시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간밤에 들려왔던 소식은 구글의 웨이모가 처음으로 미국 안에서 고속도로에서도 무인 로보택시의 운행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LA, 피닉스 지금 이 세 가지 지역에서는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이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 속 앞으로 과연 구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게 될지도 지속 체크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밖에 눈에 띄었던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먼저 팔란티어 3.6% 하락이었습니다. 월요일 장 마감 후에 이 빅베어 AI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에스크세이지라고 하는 방산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생성형 AI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방산 분야 AI 사업 우리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쪽에서의 메인 기업인 팔란티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점 역시도 부담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IBM이 한 가지 또 중요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용 양자칩인 룬을 공개한 거고요.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있어서 또 중요한 어떤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평가인데 2029년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라는 외신의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타트업들의 주가는 많이 밀렸다는 점까지 체킹이 되고요. 그리고 CT 측에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또 드러내면서 일라이 릴리에 대한 목표 주가를 1250에서 150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간밤 일라이 릴리의 주가 3% 급등, 노보노디스크 역시도 2.3%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라이 릴리 신고가 경신하면서 다우 상승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클로의 주가 6.7% 뛰었습니다. 켄터스 측에서 목표가를 122달러로 상향 조정한 효과, 다만 그 밖의 SMR 혹은 우라늄 관련주들의 시세가 다 함께 가지는 못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미국장 랩업이었고요. 국내 증시 연결 포인트들 이어갑니다. 네, 반도체, AI 진영이 잠시 쉬자 다른 쪽에서 지금 이때다라는 느낌으로 치고 나갔죠.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돌았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던 가운데 코스닥의 시세가 훨씬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짚었던 IBK 투자증권의 종목 장세를 앞둔 전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때인 것 같아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힘받을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살피기도 했었죠. 사실 그러고 나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그 전 거래일까지도 이어졌었는데 일단 어제장에서는 이 AI 대형주로의 쏠림이 좀 완화되면서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일어났습니다. 바이오와 아이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했죠. 어제 분위기 파악을 통해서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 AI 단의 아이디어를 같이 나눠봤었는데 예상 밖의 강력한 호재가 더해졌죠. 바로 ABL 바이오였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4조에 달하는 기술 이전 소식이 전달되면서 어제 단숨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죠. 작년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랠리를 펼쳤던 때 기억나십니까? 여기저기서 기술 이전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신뢰를 켜켜이 쌓아갔었죠. 올해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 잠잠했었고 기술 이전 계약을 기다리는 피로도가 있었는데요. 마치 어제 ABL 바이오가 그 한을 풀어주듯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거기에 셀트리온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이슈와 함께 오픈 AI 인재 영입 관련한 소식으로 챗 GPT 이제 의료 AI 단에 뛰어드는 것이다 라는 이제 분석 등이 많이 나왔었죠. 이것이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단을 자극했고요. 리가켄바이오, 올릭스, 알테오젠, 펩트론, 셀트리온, 유한양행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의료 AI 단의 뷰노 등의 종목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정말 바이오 붐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던 하루였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세법이라던가 상법이라던가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어찌됐건 현 정부에서 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 세제 혜택 마련을 지시했던 것도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증권, 금융, 지주단이 강했고요. 어제 이 시간 짚어봤던 한국금융지주의 실적, 삼성증권의 실적 등으로 인해서 증권주들의 호실적, 증권 섹터에 어제 강하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국금융지주 4% 정도에 올랐고 사실 어제 이 시간에 삼성증권이 따라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눴는데 9% 급등으로 올라갔네요. 그 밖에도 롯데 지주 등의 지주까지도 관심을 받았고요. 소외단에서 일어나는 종목들 중에 요즘 유통주들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면세사업 구조조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죠.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이런 쪽도 강했고요. 화학도 무척 강했습니다. 어제 VI 발동도 이쪽 섹터에서 꽤 있었죠. 구조조정 이슈 이후에 4분기 실적이 이제 반등의 신호탄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VI 이제 발동 걸리기도 했었던 대한유화 15% 상승, 롯데케미칼, SOL 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대 실적 남았었던 펄어비스, 흑자 전환 이슈가 있었죠. 펄어비스와 위메이드, NC, 네오위즈 등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박람회 지스타를 앞두고 관심을 받아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전방위적으로 옹기 확산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헬스케어가 자리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드디어 바붐 온, 바이오의 붐은 온다라는 것을 축약한 말이죠. 바이오 섹터의 여러 가지 이슈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짚어왔었습니다. AI 반도체 진영의 수급이 이동하게 된다면 주요 후보군으로 헬스케어를 살폈었는데 사실 조금 반등할라 치면 흐름이 좀 끊기고 이것이 반복돼서 군집성 그리고 연속성을 갖추지 못했었는데요. 어제의 군집성이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이 바이오 제약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주도 종목의 굳건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었죠. 그 주요 종목들의 알테오젠, D&D, 에이프릴바이오,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한미약품 등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일전에 짚었던 내용에 최근에 더해진 뉴스들을 같이 얹었습니다.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 로열티 수입 기대, SC 플랫폼 추가 딜에 대한 기대, 에너투 SC 임상 일상 완료에 대한 모멘텀 등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쉬었다가 다시 갔다가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일단 고점을 높여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7% 추가 상승을 도했고 애프터에서도 약간의 추가 상승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일단은 50만 원대 중반까지 이제는 안착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D&D 파마텍. 사실 파트너사 메세라 관련해서 깐부로 같이 메세라를 체크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알파벳 투자 그리고 화이자와 이제 지속적으로 인수에 대한 노보노의 경쟁이 있었다가 이제 화이자 인수로 확정이 난 상황이죠. 이 메세라의 시세 속에서 파트너사 D&D 파마텍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던 최근이었었다가 조금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다시금 제약바이오의 상승 분위기에 힘입어 6%의 강세 기록했습니다. 이제 메쉬 임상 이상 48주 결과가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가켄바이오는 ADC 신약 개발 플랫폼 콘주올에 대한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죠. ADC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17%의 상승을 더했고요. 대사질환 중심에는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혹은 메쉬 치료제 이쪽으로 한미약품의 가능성도 계속 언급이 되죠. 어제 5%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나 깐부 측면에서 룬드백과 에보뮌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 에보뮌의 IPO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요. 이제 룬드백 측에서 파이프라인 확장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 등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일단은 관심을 둬야 되는 중소형 바이오로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바로 어제 시장 관심을 확 몰아줬죠. BBB 셔틀 플랫폼 얘기 나오면 항상 ABL을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랩바디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치가 그동안 높았었죠. 이 사실 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비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근육 지방세포 전달에도 효능이 있다라는 성능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속적
추가적인 관심의 이유였었고 그 관심에 정점을 찍어준 게 바로 어제 일라이 릴리의 기술 이전을 해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담도암, 파킨슨, 혈액암 관련해서 모멘텀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어제 굉장히 강한 수급이 유입되지 않았나 싶네요. ABL 바이오의 상한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빅파마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나 여러 가지 공급망 재편 이슈로서 그동안 M&A라던가 혹은 이런 기술을 사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올해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들의 전략이 바뀌었는데요. 임상 2상 이상의 후기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거의 명확한 그림이 보이는 쪽에 투자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모달리티, ADC, 이중항체, RNA 등등의 완전히 새로운 모달리티에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증권가에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새롭거나 확실하거나인데요. 한미약품, 알테오젠, 앞서 봤던 D&D 파마텍, 리가켄바이오 주요 종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ABL 바이오와 함께 코오롱 티슈진, 올릭스 등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며칠 전이었죠. 진만쌤 코오롱 티슈진 이야기하셨었는데 줄기세포 관련한 치료제로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 TG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임상 3상이고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기대해봤을 때 척추 적응증으로 확장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까지도 시장은 지금 관심을 둘 만큼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도요. GLP-1 기전의 한계를 보완할 siRNA로 부상하고 있는데 릴리와 기술 이전으로 이미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마일스톤 수취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실 일라이 릴리 깐부로서 이제 올릭스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미 올릭스는 올해 주가 상승률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짚는 이유가 있겠죠. 시세적 측면에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특징주 격으로라도 반드시 봐야 되는데요. 일단 올해 상승률은 정말 대단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또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대주에 대한 정리였고요. 자, 그리고 며칠 전에 기억하십니까? 민영박이 정리하는 회로박 전지박. 이 동박과 관련해서 시작되는 이 박박 시리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동박을 인쇄 회로기판에 활용할 경우 회로박, 동박을 2차 전지 응급 집전체에 활용할 경우 전지박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쪽은 ESS로 회복을 모색하고 있고 회로박 측은 엔비디아 AI 가속기 탑재 이슈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회로박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그 외 전지박 업체로서 솔루스 첨단 소재, SKC 이렇게 같이 짚었었죠. 그랬던 이들의 시세가 최근 3거래일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중심으로요. 어제도 14% 추가 상승을 더하며 3일간 63% 오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죠. 전지박 회로박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SKC는 대표적 못난이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종목도 3일간 흐름이 괜찮습니다. 11%. 동박과 자회사를 통한 유리기판의 모멘텀을 갖고 있죠. 솔루스 첨단 소재, 전지박, 혹은 반도체 소재 기업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며 3일간 39%의 상승을 나타냈네요.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AI 가속기 모멘텀의 회로박 기대, ESS로 하이엔드 동박과 전지박의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이쪽 종목들도 소외단에서 관심받을 뉴스가 모인 것이죠. 이 관심받을 뉴스에 정점을 찍어준 것은 바로 숟가락을 얹어주듯 금숟가락이 얹어졌습니다. 테슬라 소식이었죠. 어제 테슬라가 양극재, 음극재, 동박, 한국 업체들과 접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달리 더 강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중국의 동박 1위 업체가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몇 년간 호황이 지속될 거다. 이런 코멘트를 한 점도 같이 관심을 받는 요소가 됐습니다. 자, 분위기는 분명히 탔는데 지금 이 시점에 단기간 3일 만에 40% 혹은
60% 오른 것에 대해서 진입하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노린 전략 차원으로 잠시 후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반도체 진영 외쪽에서 관심을 받았던 것에 대해 살포시 살펴봤고요. 뉴욕장 특징, 앞서 체린 앵커가 짚어주셨겠습니다만 몇몇 간단한 내용을 더 얹어보겠습니다. 자, 순환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나스닥은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셧다운 종료 절차 진행 속에서 경기 관련한 종목들로 관심이 옮겨지며 금융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헬스케어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 기대감과 일라이릴리의 주도력 속에 올라갔고요. 원자재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었습니다. 자, 일라이릴리의 주도력은 시티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주네요. 목표가를 $1,500로 올려 잡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헬스케어 쪽에 대한 강세 계속 이어졌습니다. 셧다운 종료와 헬스케어 일부,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에서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실적 기대까지 더해졌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분위기, 연말, 연초,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도 많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UBS의 ESS 붐 내용이 한 번 더 강조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영향으로 ESS가 필요한데 신재생은 너무 태양이나 바람이나 간헐적이기 때문에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ESS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앞서 야덴이 얘기 살짝 해주셨죠. AI 지금의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내용도 더해졌습니다. 자, AI는 지금 수익화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없던 내용 아니고요. 매번 AI 종목군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죠. 그 버블론을 극복하고 추가 상승을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일단 AMD 측에서는 마진율 상향 조정에 반응하며 올라줬습니다. 자, 양자 컴퓨팅 쪽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형 양자 회사들보다 빅테크 양자 회사로 대형 펀드들이 자금을 옮기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등이 하락했습니다. 구글, IBM 등의 양자 사업에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집중된 영향이겠죠. 그리고 국제유가 급락했네요. 오펙에서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밀렸는데요. 이것은 그럼 운송이나 화학 등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장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의 특징들이었고요. AI 진영이 좀 주춤한 가운데 이대로 쉴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쉬더라도 몇 번씩 반등을 다시 시도하면서 쉬는 그라데이션 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대로 그냥 쉴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들을 정리해 보시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등에서 낸드 플래시 공급을 대폭 축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트렌드포스에서 낸드 품귀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 D램 낸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단독 뉴스긴 한데요. 삼성 측에서 차기 HBM이라고 불리는 CXL에 대한 대량 양산에 돌입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처럼 CXL 관련주들 체크가 좀 필요한 시점이네요. 어제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네오셈 등이 일부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엑시콘, 네오셈, TLB, 코리아 서키트, 와, 많이 올랐던 이들 종목이 또 등장하네요. 기판 쪽. 이제 CXL이 DDR5 이제 기판 쪽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관련주로 오킨스 전자, 파도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나온 이슈가 있어서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오킨스 전자는 모건 스탠리 측에서 지분 투자를 한 것이 공시됐고요. 파드 측에서는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을 냈는데 적자를 좀 축소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HBM4 투자 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HBM4 발주 연내 완료해야지만 내년 대량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이 HBM4를 넘어서 HBM4E 7세대 HBM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경쟁을 속도 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HBM 소부장 쪽도 언제든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엣지 디바이스 쪽에서는 삼성의 트라이폴드 폰이 이제 12월 5일에 출시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반도체 단의 뉴스들 일단은 빼놓지 않고 정리해봤습니다.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자, 시황 측면에서는 뉴욕은 순환매, AI와 BAI에서 오늘은 BAI 단이 조금 더 힘을 받았고요. 이것은 이틀 연속 있었던 뉴욕의 흐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헬스케어가 그 순환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바이오 단, 다시금 오늘 또 연속을 띄고 올라갈지 봐야겠죠. 일단 ABL 바이오가 우리도 여기 있어 라는 조명탄을 어제 쏴줬고요. 제약바이오 진영이 함께 올라갔는데 일라이 릴리의 목표가 상향,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사상 최고치, 호실적에 기반한 이런 이슈들이 모여서 힘을 실어줄지 보시죠. 그리고 유가가 내려가니까 인플레 부담이 조금 줄었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토리도 조금은 더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제약바이오 특징주들 앞글자만 딴 겁니다. 제약바이오 진영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D&D 파마텍,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한미약품, 유한양의 앱클론, 그리고 셀트리온. 이 코가 뭘까요? 제가 뭐 때문에 이 코를 넣어놨는지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바이오 진영에 대해서 관심을 받을지 살펴보시고요. AI. 아마존 투자를 받은 엔트로픽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대만 폭스콘은 AI 서버 수요 폭발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이런 AI 투자로 데이터 센터 지어지니 전력 부족하다. 이런 기존의 스토리가 다시금 강화되는 뉴스들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시세가 AI 살짝 쉬어간다라는 분위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든 치고 나올 여지는 있겠죠. 자, 저유가라는 키워드, 유가가 4% 하락을 보였죠. 화학이나 운송 쪽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고요. 화학은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어제 시간에서 롯데케미칼 실적이 있었는데 롯데케미칼도 적자를 좀 줄이긴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워낙 강한 시세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내놓고 애프터에서는 별다른 시세를 보여주진 못했다라는 점 살펴주시고요. 기아 중국 공장 가동률 100% 육박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합니다. 운송단의 뉴스긴 합니다만 사실 이쪽은 관세 이슈 등이 좀 마무리돼야지 진정하게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죠. 특징주로는 하이브, 애프터에서 급등했죠. 뉴진스 파워, 뉴진스 전원이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9%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종가 대비 6.8%의 뜀이 있었네요. 그동안 엔터사 정말 부침이 심했었죠. 어제 JYP 엔터의 실적도 예상을 하회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힘받는 뉴스가 돼줄 수 있을지 아니면 하이브 중심으로 국한돼야 될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프리마켓 없고요. 10시부터 개장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옵션 만기일, 지스타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CPI 발표 예정이긴 한데 지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주주 환원의 키워드 갖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나온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 이벤트가 있는 만큼 미나 앵커 게임주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또 빅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전일 게임주들의 주가가 또 다 같이 반등해주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지 가늠해 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신작과 실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그리고 신작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를 넘어서서 신작이 흥행했을 때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주가가 또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통상 실적이 개선이 되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러한 종목들의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적자를 기록하거나 흥행 부진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실적이 좋았던 쪽은 대표적으로 넷마블과 크래프톤, W게임즈, NC소프트 이러한 종목들이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상당히 많은 부분 축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다소 아쉬웠던 쪽은 컴투스와 카카오게임즈인데요. 원래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으면 급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긴 하지만 오늘 빅 이벤트 지스타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어제 장에서는 대표
대표 이 게임주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게임주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지스타 2025의 디데이, 오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스타 2025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지 관전 포인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지스타에서는 내년 로드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기 연도 신작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작을 공개했을 때 국내 이용자들의 반응을 미리 좀 살펴볼 수 있는 만큼 내년 흥행에 대한 여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단골 참가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펄어비스가 이번에는 불참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처음으로 NC소프트가 메인 스폰서 자리를 맡게 됐고요. 그리고 NC소프트는 또 하나의 신작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지스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과 넷마블 쪽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NC소프트 다음으로 가장 큰 부스를 여는 쪽이 바로 크래프톤과 넷마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라든지 이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지켜봐야겠습니다.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웹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NC소프트는 이제 11월 19일 MMORPG 게임인 아이온2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온2 성과에 따라서 실적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신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아이온2라든지 이렇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과금 체계였습니다. 너무 부과하는 금액이 많다라는 이 이용자들의 불평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좀 탈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면서 과금 체계를 대폭 낮추겠다는 발표를 했고, 이러한 조치가 과연 젊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저들이 유입되는 만큼 그것은 바로 실적으로 직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콘솔 신작도 대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게임 유형이 바로 이 콘솔 게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신작을 내놓고 있는 쪽이 바로 NC소프트다. 이러한 점들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넷마블도 이번에 눈여겨봐야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최근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코멘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IP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신작 라인업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번에 총 5개의 게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28일에는 7개의 대진 오리진 출시 확정이 됐고요. PS5 그리고 스팀 버전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임들도 내년 초쯤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해서도 업데이트되는 대로 꾸준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과 웹젠도 정리해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 업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어느 구간을 가고 있는 것일까,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게임 업황 자체가 사실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고전을 겪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게임 업종이 최악을 지나는 중이다라는 증권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게임 시장 규모를 살펴보시면 24조 2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6%의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역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다소 아쉽죠. 거의 11조 원대까지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8.5%의 역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작 부재 그리고 기존작에 대한 하향 안정화가 원인으로 짚히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최악의 구간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게임 업종 지수는 올해 코스피
코스피 대비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게임사들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게임사들은 연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P 가치 지속 하락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면서 이렇게 지수 대비 그리고 글로벌 게임사 대비 가지 못했다는 점이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거듭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렇다면 왜 국내 게임사들의 주가는 부진했을까?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 봐야겠죠. 결국에는 국내 게임사들의 실적 부진 그리고 신작 가시성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글로벌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가가 곧바로 기업 가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구조가 아직은 탄탄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글로벌 게임사들에 비해서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오를지언정 다시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개선이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원인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 뜨는 날은 온다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2020년에 1조 6,700억 원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3년에는 대폭 줄어들었다가 내년에는 다시금 1조 원대를 돌파하면서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전망이 더 강화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 신작 출시 효과 등으로 내년부터 이제 실적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동반으로 해서 회복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본다면 중국 시장도 무시 못합니다.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쪽 게임 산업을 밀어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소비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게임 개발 장려 정책 그리고 우호적인 시선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한번 중국에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2023년에 이 게임 산업 자체를 살펴보신다면 아시아권에서는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가 도드라졌는데요. 그 이후에 성숙기에 진입했고 최근 중국에서 흥행하고 있는 쪽이 PC 게임이라든지 콘솔 게임입니다. 여기서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을 공략할 때 이제 새로운 게임으로 콘솔 게임이라든지 PC 게임으로 승부를 보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넥슨 그리고 네오위즈, 시프트업이 이런 콘솔 기기, 콘솔 게임을 공략하고 있는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라든지 장르 출시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이제 게임 시장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종목 선별 기준이 3가지 정도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IP 프랜차이즈 진행 여부와 콘솔 게임을 포함해서 멀티 플랫폼 대응이 가능한 기업인지 그리고 AI를 활용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3가지 요소가 종목 선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보니 거기서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형사들은 이미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NC소프트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어서 넷마블과 크래프톤 살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은 종목인데요. 넷마블 살펴보시면 앞서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IP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트렌드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출시한 이 RF 온라인 넥스트 그리고 세븐나이츠 리버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흥행했던 게임의 IP를 활용을 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활용을 잘해서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몬길 스타다이브와 7개 대죄 오리진이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IP를 활용한 게임이고요. 그로 인해서 팬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도쿄 게임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긍정적인 반응을 한번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탄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살펴보자면 크래프톤은 이제 IP 프랜차이즈화가 앞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펍지 같은 경우에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해내고 있고 캐시카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펍지를 기반으로 해서 IP 프랜차이즈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P 프랜차이즈화를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의존도를 좀 낮추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라인업을 확대했고 사업을 다각화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동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펍지를 활용한 신작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주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스타 오늘 개막을 하는데요. 그 안에서 신작 공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대형사들 기대되는 부분들이 진짜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에 대한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네요. 이정우 팀장님과 IS 김태성 본부장이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이정우 팀장님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고요. 네. 자,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딱 하나로 요약하라면 네. 반도체 쉬나요? 바이오 가나요? 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굉장히 큰 이벤트 하나를 기다리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그러다 보니 반도체 IT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매수대가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빈 공간을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잘 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AMD도 마찬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큰 기업이 한 번 더 상승 시세를 내면서 테크주들이 꺾일 듯 꺾이지 않게 지금 흘러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저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TSMC에서 나오는 혹시 모를 물음표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니 엔비디아 물량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TSMC가 이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도 혹시 그러니까 이번 분기 실적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향후에 어떤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 때문에 테크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떨어지면 사겠다 하신 분들이 지금 훨씬 더 많죠. 네. 그리고 외국계 IB 쪽에서도 목표가들이 뭐 삼성전자 이제 17만 원 리포트도 우리가 본 상황이 있다 보니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라는 어떤 매수 심리는 강한데 그제였죠.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다가 또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 변동성이 나오는 날들이 조금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뭐 이평선들을 강하게 어떻게 보면 저해하는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흐름들이 코스피 지수를 잘 잡아주고 여기에서 같이 상승하지 못했던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혹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는 테크주들의 빈 공간을 제약바이오가 정말 잘 메꿔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일라이 릴리.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노보노디스크와 경쟁 관계 때문에 일라이 릴리 주가가 조금 처지지 않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결국 신고가 랠리에 계속해서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도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수급 순환매는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진영에 뭐 끝났다가 아니고 잠시 이제 이슈에 좀 단발적으로 반응을 해가면서 서서히 좀 쉬고 그 순환이 이제 다른 섹터로 가는 가운데 지금으로서는 주도 섹터 후보로 헬스케어가 좀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이정우 팀장님. 네. 자, 제약바이오의 심과 반도체의 심과 제약바이오의 부상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다 해도 반도체의 저가 매수 전략으로 조정시 매수 전략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어느 정도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도 다들 알다시피 올라도 좀 많이 올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가파르게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영향성이 저는 11월 달 들어서 어제장이 가장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조정세가 나와줬는데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올라가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대다수가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순환매 장세로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올라가주면서 4,00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4,000포인트가 갑자기 깨지면서 어떻게 보면 충격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4,000포인트를 잘 지켜주면서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반도체도 더 탄력성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언제까지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AI 거품론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팔진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기다리면서 제약바이오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진영의 조정은 오히려 좀 달갑게 바라볼 수 있다. 이제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적정하게 이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건강한 조정 이후 다시금 랠리를 기대한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럼 바이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전략을 나눠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ABL 바이오 안 그래도 어제 개장단에서 말씀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시고 어제 바로 상한가 이슈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알테오젠 등의 주도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관심을 두고 가자라는 얘기를 강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알보리펩, 디에에 이 종목들 올릭스, 네. 뭐 코오롱 티슈진 이렇게 앱클론까지도 요즘에 슬슬 관심받는 종목들이 쫙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 탑픽으로 계속 이제 밀고 가실지. 근데 사실 지금 언급한 기업들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종목분들 중에 제가 언급을 좀 가장 많이 했던 기업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려보고 싶고 좋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들이 좀 있다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전립선 암 치료제 쪽에 계속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통틀어서 봤을 때 전립선 암 환자가 항상 3위 안에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우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사실 눈에 띄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치료제 관련한 어떤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두 기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퓨처캠이었고 두 번째로는 셀비온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퓨처캠과 셀비온이 지금 기전은 좀 다르고 결이 다르지만 시장에서는 경쟁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같이 말씀을 드렸을 때 퓨처캠도 셀비온도 같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퓨처캠의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셀비온보다 퓨처캠의 데이터들이 훨씬 더 좋다더라라는 또 시장의 분위기. 그러다 보니 셀비온은 급락이 좀 나왔었고 반대로 퓨처캠은 좀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고 오히려 시세도 지금 현재 퓨처캠이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섹터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 현재 고평가이냐 아니면
왜냐하면 주가의 위치가 지금 현재 내가 매수를 해도 타당하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죠. 이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력기기, 전선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주도주로 여겼던 기업들의 다수의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트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상방이 열려있는 쪽, 열려있는 기업을 좀 택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전립선암 치료제 쪽에서 이제 퓨처캠의 강한 가능성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서 퓨처캠을 관심주단에 넣어놓고 저희도 네. 꾸준하게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보유 의견이실 것 같고 네. 알테오젠, 리가캠, 펩트론, 에이프릴 바이오 다 보유해요? 갖고 있는 분들?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미국장에서 벌써 이 거래일 불이 뿜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우리나라는 수능이라고 하는 또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프리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시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또 갭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갭상승이 좀 과한 날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수익권이시라면 전체 만약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20 정도는 매도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본주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저는 코오롱 티슈진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골관절염 치료제. 이것과 가장 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형 기업단에서는 삼일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제약은 사실은 골관절염 치료제도 있고 저만제 관련 시장에서도 최근에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코오롱 티슈진의 어제의 상승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삼일제약도 지금 따라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또 좋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진입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단 살펴봤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이정호 팀장님도 뭐 ABL 바이오, 리가캠, 한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갖고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전략과 의료 AI 쪽까지도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한 3거래일간 의료 AI 단의 종목들이 뭐 신테카, 온코크로스, 3빌리언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함께 전략을 주신다면. 네, 팀들은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나 들 정도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시동이 조금 늦게 걸린 감은 있겠지만 어떻게 딱 맞춰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ABL 바이오가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가거래에서 상한가까지도 갔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적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더 가겠구나라는 심리가 더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나 리가캠 바이오나 알테오젠 이런 대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료 AI 관련해가지고는 요즘 시장에서는 조금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기존의 루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상승했던 시장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는 CS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흑자 전환에 대한 기업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의료 AI가 지금 나왔냐라고 본다면 한 몇 년 전부터 루닛이 상승 한 번을 먼저 해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요즘 의료 AI 시장이 올라가도 약간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수급세가 CS 테크놀로지로 집중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고영과 CS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면 실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바이오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게임주도 추천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명희님이 올라주셨는데 말씀 주신 김에 게임 그럼 가볼게요. 네. 이정호 팀장님, 이 게임이 오늘 지스타 일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이 쏟아졌어요. 크래프톤은 생각보다 좀 아쉬웠는데 그 펄어비스가 흑전하고 어제 NC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게임주
오랫동안 이제 아픈 손가락이었었는데 이제 괜찮을까요?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곧 크래프톤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연도 상반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실적 따라 주가도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올라가줬던 모세가 나왔고, 하지만 지금 크래프톤 주가를 보면은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못 나왔던 기업들은 이제 흑자 전환이나 아니면 실적 호조가 나와주면서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흐름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게임주에서도 대작 게임이 제일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들 알다시피 이 섹터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움직여 주려고 한다면 가장 대장주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지금은 게임은 어느 정도 흥행이 돼도 뭐 한두 달 뒤에는 어떻게 보면 대중성으로는 약간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NC소프트에서 나오는 아이온2는 어떻게 보면 대중성과 이런 부분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NC소프트를 얘기할 때 다들 리니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IP가 높은 부분이 아이온이라는 IP입니다. 근데 이 아이온이 어떻게 보면 아이온2가 정말 공들여서 어떻게 보면 진짜 회사가 정말 안 좋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맞물리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지스타에서 NC소프트가 메인 스폰서로 자리를 잡은 만큼 어떻게 보면 파급력과 이런 부분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NC소프트는 다들 알다시피 국가대표 AI에도 선정된 만큼 AI와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NC소프트가 살아나야 나머지 게임 관련주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왜냐하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게임 신작이나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했다가 이게 약간 뒤처지면서 어떤 주가의 충격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줬던 모세가 있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러면 내년에 게임을 만들었을 때 완성도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아이온2의 흥행을 이어받으면서 펄어비스가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으로는 펄어비스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였나요? 세탁소에 갔는데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펄어비스 차트 보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계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좀 그분이 웃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C와 펄어비스의 회복력을 기대하면서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해 보겠습니다. 게임주 살펴봤고요. 워낙 다양한 섹터가 이제 반도체가 쉴 때 반응을 보이니까 김태선 본부장님께도 다른 섹터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네. 결국에는 시장 관심을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에서 지금 어느 쪽을 가장 앞단에 두고 계시는지. 일단 근본적으로는 원전이 가장 앞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간밤에 이제 흐름들을 좀 놓고 보면 한화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는 이 퍼스 솔라 관련 어떤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 최근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썬런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성,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가시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값싸게 팔렸던, 그리고 시장에 좀 깔아뒀던 이 저가의 패널 자체에 대한 재고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과정 중에 저는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과 기세는 여전히 조금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대입을 했었을 때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가장 1순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웠고, 또 이제 하나솔루션의 실적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좀 퐁당퐁당하죠. 한번 좋기 시작하면 좀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또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투자자분들이 참 갈피를 잡기가 조금은 어려워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빠르게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하나솔루션의 위치가 가장 또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실적 기준으로 보면 저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기록한 이후에 이 상승폭을 이제 모두 반납하긴 했지만 실적의 성과, 성장성을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숫자로 완벽하게 보여준 상황이다 보니, 만약 이제 에너지 쪽을 보신다면 포트에 이미
원전 있으실 것 같고요. 전력기기 있으실 것 같고 전선도 있으실 것 같아서 굳이 있으신 분들에게 태양광까지 챙기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제약바이오도 봐야 되고 자동차도 봐야 되고 굵직굵직한 주도주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에너지 쪽을 계속 바라보다 여전히 지금 포트에 없으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OCI 하나솔루션 순으로 한번 우선순위를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의 성향에 따라서 저는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순차적 전략이었고요. 이종호 팀장님, 네. 시장이 반도체 쉴 때 이렇게 또 다른 순환매 종목군들이 함께 가지고 그러면 지수 자체가 크게 안 흔들릴 것이고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 머물 것이고 그러면 증권사들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한국금융이나 뭐 어제 삼성증권도 분위기 좋았고요. 물론 키움증권의 실적은 약간 아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증권사에 대한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증권사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요즘 금융주 관련해가지고 뭐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가 맞물릴 경우에는 한 차례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안 하고 있지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은행주를 사야 되냐, 어떻게 보면 증권주를 사야 되냐 이거보다는 저는 그 증권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계속적으로 신용잔고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증권주에 더욱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증권주가 금융주에서 가장 탑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서 저는 미래에셋증권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증권주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도 어떤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세가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21선의 부분에서 모아 가신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저희 키움증권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었는데 키움 제가 조금 전에 실적이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예상을 상회하게 나왔기 때문에 키움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한 번 더 확인하겠고요. 미래에셋증권도 관심을 두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키움증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일까요? 왜냐면 오늘장 기준으로 미래에셋이 어떻게 본다면 미래에셋증권이 21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이 저렴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드렸고요. 증권주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내년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께는 지금 시장이 내다보고 있는 미래 기술 쪽, 자율주행 혹은 로봇 쪽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국판, 테슬라, FSD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도 어찌됐건 SDV든 자율주행이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도 이제 좀 실적 시즌 마무리가 되니까 실적 시즌 맞이하면서 좀 흔들림이 컸는데 다시금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로봇은 한 차례 큰 어떤 시세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피지컬 AI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가 유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우선 시장의 불편함보다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먼저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환율에 따라서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볼 업종이 자동차일 수 있으니 저는 자동차주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또 간밤에 GM의 주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시간외에서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GM이 어떻게 보면 부품에 대한 공급망 자체가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게 현재까지 단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GM에서는 2년 내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품 공급망을 최대한 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빈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부품사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뉴스에 가장 또 부합하게 움직일 기업은 SL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SL이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서 SL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땐 저는 HL 만도가 현재 자동차 부품사 내에서는 탑픽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산업,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에도 이미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도 사실은 가장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주가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코스피 코스닥 쉬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증시처럼. 하지만 이제 시장의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언제든지 또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좀 체력임을 감안을 해보면 그러니까 대내적 변수인 거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변동성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었을 땐 사실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는 것보단 아래쪽에서 지금 다음의 주도주, 다음의 순환매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쪽에 저는 관심을 갖는 게 조금은 더 편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HL 만도가 일단은 첫 번째. 그리고 만약 SL의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괜찮게 나왔다면 저는 순위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SL을 1순위로 좀 올려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대와 GM이 지금 합작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그 과정 속에 GM의 또 납품을 하고 있고 포드에도 납품선을 가지고 있고 현대기아의 납품선을 갖고 있는 부품사 SL이고요. 미국 내 생산 기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지금 SL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량만 해도 가장 높은 게 지금 SL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실적만 잘 나왔을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SL 실적이 잘 나올 경우 자동차 부품단을 가장 앞에 둘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은 실적을 기다리면서 HL 만도 위주의 관심을 두자. 그런데 지난 시간이었나요? 타이어 쪽 얘기 주셨잖아요. 10월 30일경이었네요. 그래서 이쪽도 실적들이 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혹은 넥센 타이어 말씀 주신 이 타이어 종목들 보유자라면 HL 만도로 가요? 아니면 이거 들고 있어요? 일단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면 저는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를 드렸어요. 일단 본업에서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가 여전히 그래도 이제는 좀 잘 팔려 가고 있는 상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차향, 하이브리드향 차량에 따른 어떤 타이어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본업도 잘 가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배당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늘렸다고 하니 저는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 얘기 들어봤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된 거 같은데 두 분의 탑픽 종목이 오늘 제약바이오 각각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시간이 4분 있습니다. 한 분당 2분씩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정호 팀장님, 오늘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네요. 삼천당 제약. 이 종목 탑픽으로 꼽으신 이유는요?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한 박자 뒤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제 이런 종목들이 어제장에서도 계속된 좋은 모습가 나왔지만 삼천당 제약은 한 박자 뒤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주목을 받았을 때 주목을 못 받았다라고 본다면 삼천당 제약 차례가 왔을 때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에스페스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긍정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주사제 역할을 이제 경구용 치료제나 이런 부분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번 연도에 나왔던 GLP-1 관련해가지고 거의 100% 동일성을 보여줬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 들어와서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증여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거는 경영승계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주가가 억눌렸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어느 정도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 제일 좋은데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5년간 매출이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줬던 부분 어떻게 보면 저만익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제약바이오를 어느 종목을 들어가던 어느 정도 수익은 나기
나겠지만 저는 그래도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사고 나서도 약간 불안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3,000당 제약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박자 뒤에서 조금 편안하게 신규 매수자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종목 3,000당 제약 얘기해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GI 이노베이션도 참 여러 분야로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네, 실컷 퓨처캠 이야기하다가 원픽은 GI 이노베이션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최근에 일본 기업에서, 그러니까 일본 제약사에서 중국으로 베팅한 가장 큰 금액을 나왔죠. 그러니까 다케다라고 하는 기업에서 중국의 이노반트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16조를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노반트라고 하는 기업이 무엇을 만드느냐? GI 이노베이션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GI 계열,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쪽에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과 GI 이노베이션의 기술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나름의 이제 경쟁사라고 좀 볼 수는 있기 때문에 현재 GI 이노베이션의 시총이 1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시총은 지금 이들보다 7배, 8배 이상 큰 상황이다 보니 그들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GI 이노베이션의 현재 가치가 조금은 낮은 것 아니냐라는 또 시장의 인식들이 있습니다. 왜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명분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시가총액을 좀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GI 이노베이션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현재 구간에서 1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목표가를 뭐 25,000원 이렇게 기술적으로 잡기보단 신고가로 잡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기술적인 목표가는 22,000원으로 드리지만 저는 계속 만약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것도 한번 바라볼 필요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 면역 항암제 쪽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걸려 있고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너무 재밌으셔요. 삼청등 사면 1,000당 가나요? 뭐 3,000배가 필요했던 3,000당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3,000당 제약과 GI 이노베이션 살펴주셨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저희 두 분의 전략을 잘 참고해서 녹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도 고생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